오디션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10년 넘게 이름 한번 불리지 못하고 나오는 배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세월을 20해 넘게 버텼고 결국 버스비를 아껴 빵 하나로 하루를 때우면서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 5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그 시간도 다르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아이돌 동기들이 스타가 되는 걸 지켜보며 홀로 이름 없이 버틴 사람도 있고 결국 가수를 포기하려고 다른 직업까지 알아본 사람도 있고 한창 잘나가야 할 나이에 카페 사장으로 눌러앉을 뻔한 배우까지 있으니 성공은 재능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 5명의 인생이 증명해줍니다. 과연 누가 가장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정상에 올랐을까요? 그 순위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남겨주시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5위는 무명 15년을 견딘 가수 영탁입니다. 2005년 영화 가문의 위기 OST로 데뷔했는데 정식 앨범도 아니고 그야말로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하비넷과 탑보컬 같은 아마추어 음악 사이트에서 노래 실력으로는 이미 유명했던 그였지만 정작 정식 무대에서는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방 아이들 소울이라는 팀을 만들어 SBS 스타킹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우승까지 했던 게 2009년이었는데 그렇게 얻은 인기도 소속사 사정으로 팀이 해체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후 같은 팀 멤버였던 민금용과 함께 제이심폰이라는 2인조 듀오를 결성해 다시 도전했지만 이마저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조용히 해체되고 맙니다. 두 번의 팀 활동이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고 결국 그는 가수 활동을 잠시 접고 보컬 트레이너로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노래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 남을 가르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간 셈인데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이 다시 강습실로 들어가는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식 앨범 발매도 2007년이 돼서야 사랑한다라는 곡으로 이뤄졌는데 이마저도 큰 반향 없이 조용히 지나갔고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무명 가수로서 이런저런 무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때 심정을 훗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짜파게티와 갓김치를 먹으며 담담하게 털어놨는데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딱 3년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기회를 준 건 과거 스타킹 시절의 인연이었는데 성대모사 실력을 기억한 작가의 연락으로 히든싱어에 출연하게 된 것이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7월 마침내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선언했는데 첫 트로트 데뷔곡이었던 누나가 따기야는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담아 직접 만든 자작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뒤늦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 여세를 몰아 2020년 미스터트롯에 도전해 최종 2위인 선의 자리에 오르며 1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후 막걸리 한 잔, 찐이야 같은 곡들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멜론 누적 스트리밍 20억 회를 돌파해 빌리언스 실버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한때 보컬 트레이너로 남을 가르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노래로 억대 스트리밍 기록을 세우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오는 9월 14일 정규 3집 고고를 발표하며 3년 만에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2023년 정규 2집 폼 이후 오랜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라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친한 후배 하동근에게는 종종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자신의 미니 앨범이 헌혈의 집 사은품으로 제공될 만큼 대중적인 인지도도 얻었습니다. 탁마의 리듬탁, 전보광자 같은 다양한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팬덤에서도 친근한 이미지를 쌓았는데 정작 발라드와 R&B를 하던 시절에는 3옥타브를 넘나드는 고음을 가지고도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1983년생인 그는 아직 미혼인데 예능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이상형이나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곤 하지만 아직은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답을 내놓곤 합니다. 돌이켜보면 스타킹 우승과 제이심폰이 해체, 보컬 트레이너 생활까지 매번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굴곡진 세월이 오히려 지금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유와 재치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5위는 시작일 뿐이고 무명의 세월은 여기서부터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4위는 17년 동안 이름 없이 버틴 배우 김희정입니다. 1991년 SBS 공채 1기 탤런트로 데뷔했는데 초창기엔 회당 출연료가 만원, 나중엔 9,800원까지 받으면서 단역을 전전했습니다. 매니저도 코디도 없이 혼자 활동하면서 24시간 대기조를 자처했고 촬영 현장을 떠나지 않으려고 늘 몸을 대기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재연 배우로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출연할 때는 주변에서 재연 배우일 뿐인데 그렇게도 연기가 하고 싶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는데
그럼에도 대사가 한 줄이든 10줄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본 건 스타 작가 문영남이었는데 사랑과 전쟁에서 그녀를 눈여겨본 문 작가가 소문난 칠공주와 조강지처 클럽에 연이어 캐스팅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훗날 그녀는 이 인연을 두고 사랑과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선생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라고 눈물을 보이며 회상했습니다. 특히 조강지처 클럽에서 맡은 모질한 역으로 무명의 서름을 단숨에 씻어냈고 이후 수상한 삼형제, 폼나게 살 거야, 왕관의 식구들까지 연이어 출연하며 문영남 사단으로 불리는 배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12편, 드라마 147편을 합쳐 159편에 출연했고 한때는 동시에 5작품을 소화한 적도 있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감정 소모도 컸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재현 배우와 조연을 오가며 쌓은 내공 덕분에 어떤 배역을 맡아도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30년 넘게 매년 빠짐없이 드라마에 출연하며 공백기가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성실함의 뿌리가 바로 그 17년의 무명 시절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평소 운동과 식단, 피부 관리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자기 관리로도 유명한데 데뷔 이후 지금까지 얼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월을 비껴간 배우이기도 합니다. 개인사도 순탄치 않았는데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조카들을 직접 키워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17년의 무명 생활을 묵묵히 견뎌낸 겁니다. 동년배 배우들 중에서도 유독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삶을 택했는데 그 대신 오빠의 아이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챙기며 살아온 시간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전설의 마녀 킬미힐미 같은 화제작에도 조연으로 이름을 올리며 이제는 어느 드라마를 틀어도 한 번쯤은 마주치는 얼굴이 됐는데 같은 세대 배우인 문정희와 분위기가 비슷해 종종 헷갈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중에게 친숙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만난 후배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두고 촬영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 선배라고 입을 모으는데 24시간 대기조를 자처하던 신인 시절의 습관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몸에 배어있다는 겁니다. 한 번 맡은 배역은 절대 대충 넘기지 않는다는 완벽주의 성향으로도 유명한데 무명 시절 대사 한 줄에도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가짐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배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만원짜리 출연료를 받던 신인이 30년 넘게 브라운관을 지키는 베테랑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1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3위는 김희정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버텼는데 심지어 한동안 연기 자체를 접었던 인물이거든요. 3위는 18년 무명을 이겨낸 배우 김윤석입니다. 1988년부터 연극 무대에 섰고 그때 훗날 절친이 되는 송강호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그는 극단 무대에서 잔뼈가 굵어가고 있었지만 대중에게는 여전히 얼굴도 이름도 낯선 배우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름을 알리지 못하자 회의감이 밀려왔고 결국 1990년대 후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배우로서의 삶을 사실상 접었던 셈인데 그런 그를 다시 무대로 불러들인 사람이 바로 송강호였습니다. 송강호의 설득으로 2000년부터 연기를 다시 시작한 김윤석은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 드라마 부활 등에서 조연을 맡으며 조금씩 존재감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2006년 같은 최동훈 감독의 영화 타짜에서 아귀 역을 맡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데뷔 이후 18년 만에 비로소 대중이 그의 얼굴과 이름을 함께 기억하게 된 겁니다. 당시 아귀라는 캐릭터를 위해 몸무게를 10kg 가까이 늘리고 수염까지 길렀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만큼 배역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카페 사장으로 남을 뻔했던 인생이 충무로를 대표하는 명배우로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고 이후 추격자, 전우치, 완득이에 이어 도둑들로는 13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으며 마침내 천만 배우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2017년에는 영화 1987에서 박처원 치안감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기도 했는데 감독조차 가장 맡기기 힘든 역할이라며 그에게 가장 먼저 대본을 건넸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후배들은 그런 그를 만날 때마다 18년 넘게 버틴 비결을 묻는데 그때마다 그는 별다른 비법은 없고 그냥 계속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반복해서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카페를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던 그날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간마저도 배우로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 밑거름이었다고 담담하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연극 의형제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방주란과 결혼의 가정을 꾸렸는데 무명 시절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흔들리던 그를 곁에서 지켜봐준 인연이기도 합니다. 완득이에서 맡았던 담임 선생님 역할이 스스로도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소설 속에서는 정장을 입던 캐릭터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바꾸자고 직접 제안했을 만큼 배역에 대한 고민이 남달랐던 배우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의 영화로도 완득이를 꼽는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카페 사장으로 남을 뻔했던 무명 배우가 이제는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게 됐다는 사실이 새삼뭉클하게 다가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소개할 1위의 주인공과는 젊은 시절 같은 극단에서 동고동락한 사이였는데 당시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포함한 넷은 독수리 오형제로 불릴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만약 그때 송강호가 부산까지 찾아와 설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타짜의 아귀도 완벽한 타인의 금명연기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위와 1위는 무명 기간이 20년을 넘는데 심지어 한 명은 지금 우리가 아는 최고 인기 아이돌들과 데뷔 동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위는 무명 20년 이상을 버틴 가수 장민호입니다. 1997년 아이돌 보이그룹 뉴비스의 메인 보컬로 정식 가수 데뷔를 했으니 H.O.T, 잭스키스와 데뷔 시기가 겹치는 그야말로 1세대 아이돌인 셈입니다. 당시 데뷔 동기였던 H.O.T 멤버 토니, 아니나 태사자 멤버 김영준과는 지금도 친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20년이 넘도록 무명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인연입니다. 뉴비스는 IMF 여파와 소속사 문제로 2집 발표 후 곧바로 해체됐고 이후 그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수영 강사로 일했는데 그때 어머니들과 나눴던 대화의 기술이 훗날 트로트 가수로서 중장년 팬들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장군이라는 예명으로 R&B 팝 그룹 활동을 다시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크게 빛을 보지 못했고 결국 2011년이 돼서야 지금의 이름인 장민호로 개명하고 본격적으로 트로트에 뛰어듭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으면 각종 예능에서 그를 가요계의 여고괴담, 지방령, 고인돌이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을까요? 본인도 방송에 나와 20년 이상 무명 생활을 겪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스터트롯에 출연했을 때도 본선 부진으로 추가 합격에 겨우 이름을 올렸고 자신감이 떨어져 중도 포기까지 고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상사와 무대로 저력을 보여주며 결승까지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고 그 오랜 무명의 시간은 오히려 그를 후배들의 든든한 맏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탁과 임영웅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정신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장민호를 꼽았을 정도인데 용돈을 챙겨주고 옷까지 물려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담배를 극도로 싫어해서 동생들에게 금연을 적극 권했고 실제로 영탁과 임영웅을 비흡연자로 만든 경력까지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맏형 그 자체인 셈이죠. 미스터트롯 본선 데스매치 무대에서는 하얀 시스루 의상 안으로 빨간 속옷이 다 비쳐서 후배 김호중이 웃음을 참느라 고생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속옷들이 팬들에게 선물로 받은 것들이라며 담담하게 넘겼다고 합니다. 트로트 데뷔 10주년을 맞았을 때는 팬들에게 보답하겠다며 주사위를 던져 무작위로 나온 지역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일화도 있는데 오랜 무명 시절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씀씀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건강관리도 철저해서 술도 거의 하지 않고 식단까지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기관리가 20년 넘는 무명 시절을 버텨낸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트로트계의 BTS로 불리고 싶다고 말할 만큼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데 중국어에 능통해서 사랑의 콜센터 같은 무대에서 중국곡을 완벽한 발음으로 소화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한 자작곡 내 이름 아시죠로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실력까지 인정받았는데 20년 넘게 이름 없이 버텨온 그가 결국 자신의 이름을 건 노래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더욱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본명은 장호근이고 1977년생인 그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중학교 시절부터 연기 학원에 다니며 단역과 CF 모델을 전전하다 20살에야 처음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간장게장과 새우장, 명란젓처럼 짠 음식을 유독 좋아한다는 소소한 취향까지 알려지며 대중에게는 편안한 이웃 같은 이미지로 자리 잡았는데 이런 친근함이 20년 넘는 무명 생활을 버텨낸 그의 인간미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분과는 활동명이 같은 민호라서 투민호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인데 정작 본인은
이런 친근한 이미지 뒤에 20년 넘는 서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씁쓸하게 웃어 보인 적도 있습니다. 유비스 해체 이후 수영장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함성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위는 이보다도 더 긴데 무려 21년의 세월을 무명으로 보낸 인물이거든요. 1위는 무명 21년을 버텨낸 배우 황정민입니다. 중학교 시절 연극 우리들의 광대를 보고 연기에 빠졌지만 연극영화과 입시에 3번이나 낙방하며 좌절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의상학과에 진학했다가도 결국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개원예고를 거쳐 서울예대 연극과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21년에 걸친 무명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졸업 후에는 극단학전에 들어가 지하철 1호선, 개똥이, 의형제 같은 작품에 출연하며 무대 경력을 쌓았는데 당시 함께 활동하던 설경구, 김윤석, 장현성, 조승우와 함께 관객들 사이에서 학전 독수리 오형제로 불릴 만큼 무대 위에서는 이미 인정받는 배우였습니다. 문제는 그 인기가 딱 소극장 안에서만 통했다는 겁니다. 무대 밖을 나서면 그는 여전히 이름 없는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라 사투리가 심했던 그는 서울말을 배우겠다며 한동안 부모님과 연락조차 끊고 지냈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만큼 절박하게 배우의 길에 매달렸던 겁니다. 생활은 늘 궁핍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빵 하나로 하루를 버텼고 공연 홍보를 위해 직접 입간판을 몸에 두르고 대학로 거리를 돌아다닌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영화 장군의 아들 같은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생활고가 극에 달했을 때는 아예 배우를 포기하고 괌으로 건너가 관광 가이드가 될 뻔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2000년 데뷔 동기인 장현성과 함께 영화 쉬리의 마지막 장면에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그때만 해도 둘 다 스크린 한 켠을 스쳐 지나가는 무명 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01년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당시 관객 12만 명을 기록한 저예산 영화였지만 평단의 반응이 좋았고 뒤이어 퀴어 영화 로드무비라는 작품으로 그해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모두 휩쓸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데뷔 13년 만인 2003년 영화 바람난 가족의 변호사 역으로 출연하면서 비로소 얼굴을 확실히 알리기 시작했고 2005년도는 내 운명으로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완전히 다른 배우가 됩니다. 그 뒤로는 충무로에서 그의 이름만 걸리면 흥행이 보장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는데 21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3번의 입시 낙방과 전공까지 바꿔가며 돌아온 길이었는데 그 모든 굴곡이 결국 지금의 연기 스펙트럼을 만든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후로도 신세계, 곡성, 국제시장, 히말라야, 아수라, 국가부도의 날 같은 굵직한 작품마다 이름을 올리며 충무로에서 가장 믿고 보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특히 여러 작품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기며 3000만 배우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는데 한편의 영화가 성공하려면 좋은 배우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황정민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일단 믿고 본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은 지금도 견고합니다. 얼굴이 잘 빨개지는 편이라 팬들 사이에서는 황씨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고 왼손잡이인데도 카메라 앞에서는 오른손 연기를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디테일로도 유명합니다. 한 요리 예능에서는 특유의 손맛으로 만든 소스가 화제가 되면서 황소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무명 시절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던 배우가 이제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화제를 모으는 모습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절친한 동료 배우 이동우는 그를 두고 억센 사투리와 여드름 가득한 얼굴로 놀림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라며 그 지독한 노력이 지금의 명배우를 만들었다고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단역까지 마다하지 않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후배들에게 연기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큰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단 학전을 이끌었던 고 김민기 선생을 회고하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당시 무명 배우로서 버텨야 했던 시간을 담담히 풀어놓기도 했는데 그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의리가 지금까지도 그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입간판을 몸에 두르고 대학로를 돌던 무명 배우가 이름 하나로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배우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20해가 넘는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스크린에서 보는 황정민의 여유와 존재감은 사실 20해가 넘도록 무명이라는 이름을 견뎌낸 시간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5명의 공통점은 단순히 오래 버텼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이유가 넘쳐나는 순간에도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저 긴 세월이지만 그 안에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재연 배우로 비아냥을 듣고 카페를 운영하고 입간판을 메고 거리를 돌아다닌 진짜 사람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팀이 2번이나 해체되는 걸 겪었고, 누군가는 오빠를 잃고 조카를 키우면서도 현장을 지켰고, 누군가는 부모와 연락을 끊어가면서까지 사투리를 고쳤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그 화려함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5명 모두 지금 성공의 비결을 물으면 하나같이 대단한 비법은 없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뿐이라는 담담한 답변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무명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이 5사람의 인생이 보여주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5명 중에서 누구의 무명 시절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시간도 언젠가 이렇게 빛나는 순간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소개한 5명 말고도 극한 직업의 진선규나 무명 시절 택배 상하차와 군고구마 장사로 생계를 이어갔던 이명웅처럼 더 궁금한 스타가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전하는 재밌는 소식,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루뉴스